중요한 게 뭐냐면 상담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원장님 제 눈빛을 보면 어때요? 어떠세요? 이야기 아까 상담하는 거 보시니까 어떠세요? 적극적이죠. 첫 번째입니다. 잘 생각하죠. 잘 보셨어요? 처음엔 적극적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두 번째, 네. 애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고 네. 칭찬 중간중간에 해주시고. 네. 맞아요. 네. 그거죠. 제가 되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죠. 그리고 저희 수업 들으면은 영어가 된다는 무엇이 있었죠? 네, 맞아요. 확신이 있었죠. 어머님 될 겁니다가 아니에요. 어머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저희 학원 보내면 돼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적극적으로 확신 있게 상담을 하니까 어머님과 애가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네. 그리고 남편에게 물어볼게 이런 제가 상담을 하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돌발적으로 원장님 영어 전공하셨어요? 물어보겠어요? 절대 안 물어봅니다. 제가 10년 이상 상담을 했는데요. 10년 이상 상담을 하면서 제가 몇백 명을 상담을 했겠죠. 근데 제가 초창기에 한 두 분한테 들었어요. 네. 선생님 그 영어 전공하셨냐고.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께 이야기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보세요. 한번 그런 이야기 해보세요. 제가 이제 상담을 다 했어요. 하고 어머니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서 20만 원으로 하면 어떨까요? 20만 원 하면 어떨까요? 네. 글쎄요. 다른 학원하고 한번 비교해보고 네. 아직 처음 상담이라 네.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아, 네. 나는 다 이렇게 받아요. 네네네. 그렇게끔 상담이 어머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원장님?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어머님 제가 이렇게 상담을 드렸는데 저보다 더 꼼꼼하게들 관리하시는 학원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계속 무한정 받는 게 아니라 일정 아이들만 딱 받을 겁니다. 지금도 저희가 요 아이들만 저희가 수업해도 학원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제가 막 아이들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좋아하고 애들을 가르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요 애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를 보니까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어요. 애들 많은 학원으로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사실 급한 거는 사실 어머님일까요, 저일까요? 네, 어머님이시죠. 저는 사실 급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 학원 가볼래, 저 학원 가볼래, 아무거나 한 개 너가 결정해 하게 되면 애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면 그때 갔는데 그 학원에 내 친구를 발견하면 그 학원 간다고 해요. 공부가 되는 학원, 애들이 적어서 1대1 과외식 수업이 되는 학원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아들이 그냥 친구가 있는 학원을 결정하게 돼버린다니까요. 친구 따라 학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친구 따라 놀다가 진도가 못 나가죠. 그러다가 재미있게 놀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름부터 다 지금 녹음하고 계십니다. 네, 맞아요. 지금 들어야 돼요. 네, 보내드릴게요. 이거 한 번 해서 안 돼서 제가 녹음을 하고 있어요, 원장님. 그래서 어머님들이 가장 크게 하는 실수가 이 친구가 많아서 이 학원 좀 보내고 이 친구가 많아서 이 학원 보내고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애가 오래 못 갑니다. 친구 따라 간 학원은. 왜? 결과물이 남지 않고 흥미 있었던 학원들은 또 다른 흥미를 찾으려고 다른 학원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애 영어 실력을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애가 다음 학원보다 여기 있으니까 내가 영어 실력 오르는가나 그걸 애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짜리 애가 압니다. 그렇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저도 사실 어머니께서 어디든 가도 돼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애가 좋아하는 학원을 가도 되고 아버님께 근데 어머님 아까 전에 아버님께 물어보신다고 했는데 어머님 제가 이렇게 상담 드린 걸 아버님께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못하실 겁니다. 아마 어머니께서는 아버님께 수업료 20만 원이고 매일 간대. 그럼 애가 좋아하는데 보낼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아버님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분명해요. 아버님 이렇게 대답해요. 네 생각은 어떤노? 애 좋아하나? 그럼 보내라 이렇게 할 거거든요. 아버님이 거기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에 파닉스를 가르쳐 주딘?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머님도 알고 저도 알아요. 어머님이 확신이 없으면 아버님을 설득 못해요. 그리고 어머님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버님께 결정을 미루는 건
그냥 잠깐 있어 볼게 그냥 결정을 한번 일단 미뤄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정말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현정이랑 이야기하는데 현정이가 영어 공부를 할 의지가 있죠. 네, 아까 현정아 이야기했을 때 어때?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 네, 현정이가 몇 번이나 어머니 한번 해본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냥 해본다고 하지 말고 좀 생각해봐. 일단 결정을 미뤄봐. 이러면 현정이가 언제든 내가 원할 때 학원을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 하세요. 그리고 제가 1대1로 꼼꼼하게 봐드릴게요. 영어가 될 때까지. 저를 믿고 보내세요. 네, 어머님 그냥 오늘 내일 기분에 따라서 학원 선택하지 마시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1대1로 어머님 공부가 되는 학원이 없기 때문에 보내시면 반드시 결과물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머님 3개월 다녀보시고요. 결과가 나지 않으면 그때 다른 학원 옮기세요. 절대 저희 학원 그런 학원 아닙니다. 네. 네, 저를 보세요. 확신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절대 다른 학원과 비교했을 때 저희 학원은 결과물이 나는 학원입니다. 네. 그래서 보내시고 보내봤는데 몇 개월 보내봤는데 애가 힘들어하고 어머님 염려가 되시면 그때 옮기세요. 네. 내일부터 오세요. 네. 제가 확실히 수업을 할게요. 네. 이렇게 상담하시게 되면 어머님이 다른 학원 갈게요. 아버님께 물어볼게요. 이게 다 없어집니다. 이렇게끔 상담하는 기초가 또 뭐였어요? 원장님의 확신이 있었어요. 왜? 내가 될 거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요, 남 원장님. 상담할 때 목소리에서 확신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제가요, 마스크를 빼고 해요. 네, 소리가 작게 들릴까봐. 네, 마스크를 쓰고 할 때도 있어요. 제 목소리 약간 좀 안 좋을 때는 괜히 막 소리가 안 좋아도 엄마가 마스크를 쓰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마스크를 쓸 때는 큰 소리로 상담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애를 너무 수업하고 싶다는 마음을 엄마가 느껴야 고민을 해요. 보낼까 말까. 근데 안 느껴져. 그럼 엄마가 고민도 안 합니다. 다른 데 가봐요. 왜? 다른 학원에 열정 있는 원장님들 많은데 굳이 이 원장님이 열정도 없는데 왜 우리 애를 테스트를 해요? 이 학원에서.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엔 원장님이 영어를 뛰어나게 하지 못해도 그 열정과 확신 때문에 애들이 거의 다 가입을 해요. 네. 수업은 누가 가르쳐줘요? 학습 시스템이 많이 가르쳐줍니다. 네. 얘가 다 가르쳐요. 요즘에는 프랜차이즈들은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습기가 가르쳐요. 학습기가 가르치고 선생님은 뭐예요? 네. 그냥 감정 케어 하고요. 그리고 진도가 잘 나가는지 계속 이런 확인들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무리 영문과를 나오고 나머지 영어를 잘하시고 학교에서도 애들 영어 가르쳤잖아요. 그게 다 묻히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드러내게끔 홍보도 해야 되고요. 어머님 왔을 때 그런 PR도 하셔야 됩니다. 어머님이 딱 왔을 때 어머님 저는 어떠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영어를 잘하시면 처음에 영어 한 두세 문장을 통해서 어머님에게 내가 영어 전공자임을 분명히 말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근데 영어가 여기도 두 분의 원장님이 계시지만 내가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에 따라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영어를 좀 이 정도면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라고 하지만 어머님은 생각보다 원장님의 분명한 영어 발음에 그냥 신뢰해버려요. 많은 경우에는. 그래서 영어를 굳이 잘하는데 숨기지 마세요. 네, 영어를 상담 중에서도 계속 사용하셔도 좋아요. 네, 그래서 어머님한테 이분은 영어 전문가가 돼야 돼요. 영어 전문가라는 느낌. 처음에 이분의 어떤 스펙이나 이분의 어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뭐 레벨 테스트를 한다거나 어떤 영어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보내야 되겠네. 그 다음에 원장님의 열정과 확신을 통해서 그 학원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언급이 안 돼요. 일반적인 상담에서. 원장님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해요. 원장님이 경험도 많으신데 그걸 다 숨겨요. 네. 그리고 애들 테스트도 분명히 했는데 필요성을 인식시키지 못해요. 네. 영어를 못하고 영어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영어가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를 잘 못해줘요. 엄마는 고민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데 와서 여기서 보내고 싶은데 시설이 좋아. 여기를 보내고 싶은데 원장님이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는 고민하게 돼요. 이 좋은 환경을 주고 엄마를 고민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주고요.
어머니께서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언제부터 다니면 되죠? 네. 그럼 다음 달부터 올까요? 이런 말을 엄마가 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무엇까지 물어봤어요? 어디 다니는지까지 물어봤잖아요. 그거 왜 물어봤을까요? 그 시간 내서 오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태권도 피아노 학원 다닌다는 거 이야기 저한테 다 했어요. 공부방 다닌다는 이야기 다 했어요. 그러면 거기 몇 시에 간다는 것도 제가 다 알죠. 그러면 어머님이 저한테 상담 끝나고 나서 그러면 제가 시간표 조정해보고 올게요 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어머님은 저한테 정보를 많이 줬잖아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는요. 상담할 때 반드시 메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한테 그 입학 안내문도 반드시 줘야 돼요. 이 격식 있잖아요. 네, 아버님도 아시겠지만 어디 가서 이야기하고 나서 돌아갈 때 무언가를 줘야 돼요. 우리 학원은 무언가 줍니까? 어머님 손에 쥐어지는 거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게 되면 입학 안내문이나 우리 상담용 브로셔나 저런 거 있잖아요. 저런 게 반드시 어머님 손에 쥐어져야 됩니다. 거긴 계좌번호하고 등등 많은 게 적혀 있어야 돼요. 수업료하고. 그런 거좀 한번 주시면. 폼 보내드릴게요. 네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머님이 여기 입학한 느낌이 나죠. 학교도 입학하게 되면 입학 안내문 같은 거 받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읽어보기도 하는데 여기 학원에서 상담 끝나고 갔는데 왠지 사기당한 것 같아. 돌아가고 나면 카드 결제한 영수증만 내가 들고 나가. 엄마가 불안하다고요. 네, 그런 분위기를 안 연출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메모하면서 상담해야 된다. 그리고 돌아갈 때 반드시 어머니께 자료를 보내드려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네, 상담하는 순서는요. 아까 전에는 초등학교 3학년이 처음 영어 시작해서 왔지만 순서가 있어요. 원장님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첫 번째, 어머님께서 기존 학원을 그만두신 이유를 물어보셔야 돼요. 네, 만약에 어디 학원을 다녔다 하게 되면 그러면 기존 학원을 그만둔 이유를 원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만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문법이 안 돼서 그만뒀다고 해요. 그럼 우리 학원은 뭐 잘하는 학원이 되면 됩니까? 그렇죠. 이해되시죠? 기존 학원을 그만둔 이유가 그 학원이 너무 시끄럽고 산만해서 애들이 공부가 안 된다. 그럼 우리 학원 어떤 학원이 되면 되죠? 조용한 학원이 되면 되는 거예요. 조용할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시간을 좁히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기존 학원 다녔던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수업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용한 학원이 좋습니다 라고 엄마가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학원이 되면 되죠? 그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학원이 리딩이 잘 되거나 기초를 잘 잡아주거나 조용한 학원이거나 문법을 잘 잡아주는 학원이 되면 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필요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흥미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도 물어봐요. 결과 혹은 흥미. 네, 결과를 중요하게 여긴 어머님들한테는 저희가 수업하는 방식을 정말 결과물이 나게끔 해줘야 돼요. 흥미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면 우리가 애들 비유도 좀 잘 맞춰주고 좀 재밌게 이야기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맞춰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우리 브랜드의 비전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브랜드의 비전은 이렇게 해서 결과물이 남는다. 우리 브랜드의 비전. 다섯 번째는 3개월, 6개월, 1년 단기적으로 어떻게 달라질지를 풀어서 설명해 줘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그냥 넘어가면서 상담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머니 머릿속에 상상의 나라를 펼쳐드렸어요. 3개월 뒤에 우리 아이가 6개월 뒤에 파닉스를 다 끝냈을 때 우리 아이가 얼마나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겠습니까?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기분이 어때요? 어머니 1년 뒤에 우리 아이가 영어가 제일 좋아 이런 마음이 들게끔 상담하게 되면 어머니 기분이 어떨까요? 좋아요. 그때 무엇을 해야 되죠? 마지막 여섯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맞춰보세요. 기분이 어머님이 가장 좋으시고 가장 이제 어머님이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죠? 네? 뜬금없다는 게 아니고 뭐죠? 모르겠네. 가장 우리가 하기 힘들어하는 말. 원비. 수업료를 그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료가 이렇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비싸지가 않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수업료 이야기하고 7번이 결제 방식이에요. 어머니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카드로 결제하시겠어요? 아니면 현금 결제하시겠어요? 계좌이체 하시겠어요? 어머님이 카드요 하게 되면 그럼 카드로 결제해 드릴까요? 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어머님 언제부터 다니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왜 어머님한테 우리가 상담을 해요? 어머니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아버님께 물어보셔야 되죠. 다른 학원과 비교해 보셔야 되죠. 어머님한테 우리가 다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어머님이 뭘 느끼는가 하면 이게요. 어머님을 그냥 뭐 이렇게 뭐 어떻게 강하게 밀어붙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원장님의 확신입니다. 네, 이 정도로 원장님이 어머님의 그 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서 내가 가르치고 싶다. 빨리 결제하고 내일부터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이게 확신인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상담을 하시게 되면 상담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네, 지금 10명 중에 1명 가입하면 10명 중에 9명 가입합니다. 가입 안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이 제가 이건 녹음한 거 많이 들어보시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녹음을 해드리면 50번, 100번 들어본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본부장님하고 똑같이 말해요. 네,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두 가지 어떻게 상담하는지 하고 실제로 상담하는 장면들을 잘 들어보고 원장님이 색깔이 맞게끔. 네. 그래서 원장님 만약에 여기 학원이 그런 장점들이 뭐가 있는지 잘 보고 제가 보기에는 좀 이따가 알려드릴 건데 그런 장점들을 많이 부각시키세요. 네. 그러면 상담 확률이 엄청 높아질 겁니다. 네.